안녕하세요, 여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라도에 있는 거름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달리 이제 제가 거름회사 온 게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과수원집 아들이잖아요. 이 거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았고, 이 거름 저 거름 다 써보고 안 써본 거름이 없을 정도 많은 거름을 써보다가 그 이노베텍이라는 그 거름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 거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거름에 대해서요 완벽하게 파헤쳐 보려고 이제 거름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 연구원 여기 계시단다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왜 거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거름이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름회사 방문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지금 저게 소장님 저게 다 액비통인가요? 네. 예, 지금 액비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정말 이 좋은 거름을 만들려고 이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박사님과 같이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이요, 한번 하면 끝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박사님을 이렇게 전문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좀 했어요. 박사님, 오늘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어떤 거름이 좋은 것이고 또 이노바텍에서 이 거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드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노바텍의 거름이 이제 제가 항상 세 가지를 썼었는데, 이 거름에 대해서 좀 어떤 거름이 좋은 것이고 또 거름 성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것에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바텍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품 개발이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양병근입니다.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올가 스타트, 그 다음에 굿 스타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타트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타트. 이 세 가지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물질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개분을 사용하거든요. 그 개분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발효를 시켜서 발효가 된 개분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펠렛 형태로 제품을 찍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개분은 축분용 퇴비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축분이란 말은 소가 내는 우분, 돼지가 내는 돈분, 그 다음에 닭이나 조리가 내는 개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개분이 그 3대 영양소인 NPK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고 식물한테 흡수도 잘 되고요. 네. 이 식물의 3대 영양소 NPK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N이 질소고, 그죠? P가 인이고, K가 가리인데, 사람으로 치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분이 없으면은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뿐더러,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백질만 먹으면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부족해서 결핍이 생기고,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항상 퇴비들은 NPK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은 단백질하고 똑같죠? 네. 질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높여서 영양을 하게 해주고, 쉽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키도 크고 몸도 좋아지는 것처럼 식물도 질소를 먹게 되면 몸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이러죠. 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그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그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인입니다. 그래서 뭐 호흡하고 미생물 활동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 K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강합성을 도와주고 칼륨이라고 해서 뼈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칼륨인 성분이 들어가야 좀 튼튼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런 거름들은 지수 성분이 많으니까 크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네.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화학 비료들은 대부분 보면 질소 값이 12%, 많은 건 20%, 더 많은 건 30%까지 들어가요.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저희들이 조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물이 좀 쭉쭉쭉 크는 게 보이죠. 근데 걔네들은 튼튼하지 않고 키만 크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런 친환경 천연물질 쓰게 되면은 사실 N 값이 안 올라갑니다. 많아야 5, 4,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제품 중에서 이 올가 스타트라는 게 가장 기초가 되면서 대부분 중요한 물질인데, 제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특히 올가 스타트는
유기농업 자재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유기농업 자재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드시는 유기농산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농자재입니다. 즉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는 유기농산물을 재배할 때 사용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가해진 제품들이에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주로 저희들은 계분으로 가공 계분도 있고 NPK가 5, 2.5, 2.5로 되어 있죠. 이 합이 10인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으로요. 그걸 제가 또 법적 얘기 드리면은 또 혼란 오실 것 같으니까 N 값이 5고 인 값이 2.5고 가리 값이 2.5죠. 이 유기농업 자재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사다 드시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때 쓰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구스타트가 있죠. 구스타트는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NPK 말고 중요한 칼슘이나 그다음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넣은 것 제품 중에 하나인데 구스타트는 칼슘을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럼 나무를 더 튼튼하게 자라게. 그렇죠. 칼슘의 역할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를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힘이 없어요. 특히 토마토에 보면은 꼭지 부분에 이게 뭐 썩은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칼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굳이 기비에 집어넣는 이유는 부족한 칼슘이 있을까 싶어서 집어넣는 거고요. 이 칼슘은 뭐 그런 뼈의 역할도 하지만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하고 뿌리도 튼튼하게 해주고 세포벽의 주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물들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옆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스타트는 올가스타트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마그네슘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거는 마그네슘, 즉 고토, 일명 고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마이크로스타트입니다. 고토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벽 성분 중에 칼슘도 있지만 마그네슘도 있어요. 고토도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서 작물들이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비를 가지고 토양을 만들 때 지금이죠. 딱 봄철에 토양이랑 같이 섞어서 토양을 만들어서 작물을 심으시면 작물이 자라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스타트나 구스타트나 올가스타트는 이제 구입을 할 때에 일반 그 농자재 가게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 농자재 구입도 가능하고요. 예, 제가 예. 인터넷에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쟤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부스타트를 많이 사용하면 아마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죠. 예. 좋겠구만요. 그리고 그 가정이나 이 일반 저기에서 농사를 지신 분들은 이 올가스타트를 또 친환경이네. 차후에 또 이 마이크로 이노바텍에서 그 친환경 그 농약 뭐죠 그거? 살충제. 그건 또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리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제가 이노바텍에 와서 이렇게 거름에 오늘은 이렇게 거름에 대해서 이 박사님을 모시고 거름을 어떻게 좋은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시설 만드는 데를 잠깐 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이 거름을 생산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에게 신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산하는 과정도 잠깐 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박사님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연구소인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만들 제품에 대해서 네. 품질 관리를 하죠. 품질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이 방은 지금 뭘 한다냐면 저희들이 제품을 가지고 오면은 수분도 측정하고 NPK도 측정하고 마그네슘, 칼슘 다 측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 방에 있는 기계가 보시면은 여기 기계가 AA라는 기계인데요. 네. 이 AA라는 기계로 저희들 이제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나비나 가드뮴 같은 유해 성분도 분석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분석해서 이렇게 걸음을 만드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게 해서 QC를 저희들이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쪽 방은 이제 그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네. 산이나 염산철에서 제품을 녹이 그래야지 뭐 황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 처리하는 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오시면은 저희들이 여기도 지금 똑같이 물질들을 내려서 다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구해서. 네네네.
요 방은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잠깐요. 이 방은 특별히 저희들이 미생물을 다루는 방이에요. 네. 미생물을 아. 다루는 방은 좀 더 네. 특별해야 되거든요. 네, 네.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무균 상자예요. 아. 이 안에서 미생물들을 다뤄야지 다양하고. 다른 미생물 잡균이 오염되지 않고 작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막 액비들 만들면서 막 그냥 밖에다가 그렇죠. 막 구렁통에다 그래서 다 부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보시면 안 좋은 균들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현미경 가지고 미생물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네. 관찰해서 저희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네. 미생물 보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냉장고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하면 미생물도 오래 보관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여기 보면 이게 마이너스 75도짜리 냉장고거든요. 네. 이 마이너스 75도 냉동고에 미생물들을 종균을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해동시켜서 저희들이 미생물 제품을 만들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QC, 즉 뭐 질소, 인산가리, 마그네슘들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제품 제대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품질 검사도 하지만은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생물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개발해서 농업에 좋은 미생물, 농업에 좋은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도 하면서 품질 관리까지 하는 그런 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 신뢰가 갈 수 있는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